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요? 유시민 대표님께. 유시민 대표께. 예. 아까 토론 중에 두 당에 공천을 두고 뭐 신입사원 뽑는 것 같다 하셨는데, 근데 통합진보당 보면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던 위원장을 당선 가능권에 공천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보다는 신입사원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나 피해자 지지 모임이 성토가 그치지를 않고 피해자도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도대체 공천하는 그 당의 패기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서기호 판사 때 비례대표 영입하실 때, 이정희 대표님께서 영입하실 때 본인 끝까지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번 그 정진후 위원장 공천에 있어서도 본인이 몰랐던 일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기거든요. 두 가지 질문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질문의 취지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답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비례대표 후보로 되어 있는 정진후 전 정교조 위원장께서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하신 그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예, 2차 가해자에 대한 그 재심위원회가 열린 거 아시나요? 09년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뭔지를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재심위원회에서 그 위원장님께서 그 2차 가해자들을 당에서 뭔가 심정적 혐의는 간다라는 아니요, 이제 2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죠? 거기까지 예. 들어도 제가 무슨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경고로 가는데요. 낮추셨잖아요. 위원장으로 계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예, 이런 답변해서 겁니다.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에서 이른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분이 그 사건을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를 않고 조금 무마하려는 의혹이 있어서 그분이 제명이 됐습니다. 그 전교조 위원장이 제명이 되고, 그 뒤에 오신 전교조 위원장이 이 정진후 후보예요. 이 정진후 후보가 위원장으로 오셔서 그 책임이 있는 전임위원장을 제명을 했습니다. 전교조에서. 그랬는데 전교조의 징계재심위원회에서 그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모임 쪽에서 이걸 낮추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정진후 위원장이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대의원 대회에 재심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번복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대의원 대회에. 6시간 동안 대의원들이 토론한 끝에 표결했는데 가부가 거의 동수로 나와서 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위원회의 표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어요. 위원장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조금 좀 엄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더 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한 사실관계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 주시려고 믿고, 저희는 이 사건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성폭력 알겠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 아시죠? 피해자분께서 인터뷰하신 거 물론이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저희가 그 피해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이 문서도 받아보고 또 이렇게 다 받아봤습니다. 대화도 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시민농객 여러분께서 늦은 시각 아주 함께 하시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또 던져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 대표님하고 좀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이번 주제가 대한민국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는요 80년대 이후와 이렇게 바뀌어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방금 전에 이제 자신 더 이상 바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도 제가 현재 지켜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80년대처럼 거리에 나와서 이제 아까 트위터란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이제 선전선동?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쪽의 이미지가 대표님은 아직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진보도 거짓을 이제 진실로 이제 선동을 하고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와의 대담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진실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를 보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명 비슷한 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전선동이라는 용어를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해합니다. 선전은 진실을 알리는 것,
것을 저는 선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선동은 용기를 전념시키는 것을 선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70년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요. 예, 그때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용기를 전시키는 것이 감옥에 가는 이유가 되었죠.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선전선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가 더 이상 바꿀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꿔야죠. 늘 바꿔야죠. 사람은.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뭘 바꾼다. 이건 아닌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더 훌륭한 인격을 향해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지 그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리 될 수는 있겠으나 그 목적으로 바꾼다고 할 때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좀씩 바뀌어왔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뭐 이제 어떤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 점을 잘 알아봐서 그 점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그 방식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추가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성김해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에도 맞서 쌓아온 10여 년의 대학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우선 화가 납니다. 왜 진보라는 개념이 상대적일지라도 왜 진보의 프레임을 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가져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제가 질문했던 것도 과연 진보 대연합의 국민참여당이 이런 맥락에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화가 나는데 옛날에 꽃병을 던지던 시절의 진보와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춰지고 보이지 않는 폭력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옥죄는 이 상황에서의 진보의 개념은 분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참여당은 당원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유시민 대표께서는 그 펀드를 발행하셔서 3일 만에 이제 30억 원이 넘는 모금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이 많다 당원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프레임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고문으로 계신 그 분 중에 이재정 고문님께서는 총장도 하시고 이제 교수도 하신 분인데 이분께서는 이제 자본가한테 불법 정치 자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병환 고문께서도 또 이제 좀 친노 계열의 기업의 자본가와 사돈이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도원님은 진보라는 타이틀을 혼자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진보를 쓰면 불쾌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자기를 진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나도 진보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잠깐 중지. 그러면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본인은 밝히고 있지 않죠. 뭐 아직 판단할 만한 충분한 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소망은 그분이 나는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건 갖고 소망이고요. 있죠. 예. 이제 우리 김도원님한테 제가 좀 짓궂게 답을 하면 카를 마르크스는 변호사에다가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공산정선을 썼잖아요. 예, 자본 엥겔스는 맨체스터의 억난 자본가의 아들에다가 마르크스한테 돈 된 인물 아닙니까? 끝까지 공장을 운영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사회적 귀속,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 용어로는 계급적 귀속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정치적 지향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고요. 누구든 우리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 온 사회적 재능,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도덕적 본능, 이것에 부합하는 사회의 변화를 이룩하려고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진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제 개인적 가치는 한나라당, 민당, 국민참여당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네. 그 견해는 제가 존중하고요. 네. 예, 존중합니다. 다른 의견이기 예. 때문에. 예.
일단 지금 국회에 와 있는 비준동의안, 거기에 있는 협정문과 원래의 참여정부에서 서명했던 협정안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죠. 보기에 따라서는 중대한 차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별것 아닌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첫째는 협정문 본문과 상관없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개방해버렸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차이고. 그 요구는 미국이 2006년도에도 했지만 2007년도 협정 서명할 때까지 다 거부됐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분야가 우리가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분야로 꼽혔는데, 거기서 우리가 2006년, 2007년 협상 때 다 거부했던 미국 쪽 요구를 사후적으로 다 수용하는 재협상을 했다. 국민들이나 야권에서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독소 조항 중에 사실 두 가지 때문인데, 그 두 가지가 아니라 ISD 조항과 그 미국식 법 체계와 한국식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대표님 만약에 통합을 통해서 그 선거에서 이겨서 들어가게 되셨을 때 그 기존에 같이 연대했던 세력과 분명히 마찰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입장이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저서를 통해서 누누이 밝히셨던 그 선진통상국가론에 의거한 기본적인 FTA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반대하느냐 물을 때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차이 나는 두 가지.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는 좀 나중에 시대 환경의 변화. 세 번째는 우리가 몰랐던 거가 있습니다. 몰랐던 게, 제가 실제 협상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을 보내서 보건 분야 협상을 지휘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몰랐던 것이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이.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상하원에 내에서 통과시켰던 한미 FTA 이행법안,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정부에서 내서. 그걸 보니까 당연히 그 당시 협상을 할 때에는 조약 의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신법의 지위를 누리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얼마 전, 몇 달 전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국에서 통과시켰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한미 FTA 협정 문안이 미국에서는 주법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주법과 한미 FTA 조항이 충돌할 때 주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으로. 근데 우리 경우는 이것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는 헌법조항도 일부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도. 그러니까 다른 국내법이 그런 것처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사실상 정지시킬 수 있는 국내법의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두 나라에서 하나의 협정이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몰랐습니다. 당시에 협정을 할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 똑같은 게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분이 그 사건을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를 않고 조금 무마하려는 의혹이 있어서 그분이 제명이 됐습니다. 그 전교조 위원장이 제명이 되고, 그 뒤에 오신 전교조 위원장이 이 정진후 후보예요. 이 정진후 후보가 위원장으로 오셔서 그 책임이 있는 전임위원장을 제명을 했습니다. 전교조에서. 그랬는데 전교조의 징계재심위원회에서 그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모임 쪽에서 이걸 낮추면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정진우 위원장이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대의원 대회에 재심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번복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대의원 대회에. 6시간 동안 대의원들이 토론한 끝에 표결했는데 가부가 거의 동수로 나와서 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위원회의 표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어요. 위원장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조금 좀 은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더 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한 사실관계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 주시려고 믿고, 저희는 이 사건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네.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성폭력 알겠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 아시죠? 피해자분께서 인터뷰하신 거 한번 물론이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저희가 그 피해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요? 유시민 대표님께. 질문 유시민 드리겠습니다. 대표께. 예. 아까 토론 중에 두 당의 공천을 두고 뭐 신입사원 뽑는 것 같다 하셨는데, 근데 통합진보당 보면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던 위원장을 당선 가능권에 공천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보다는 신입사원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이나 피해자 지지 모임이 성토가 그치지를 않고 피해자도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분을 도대체 공천하는 그 당의 패기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서기호 판사 때 비례대표 영입하실 때, 이정희 대표님께서 영입하실 때 본인 끝까지 모르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번 그 정진후 위원장 공천에 있어서도 본인이 몰랐던 일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 피해자들에게서 여러 가지 이 문서도 받아보고 또 이렇게 다 받아봤습니다. 대화도 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농객 여러분께서 늦은 시각 아주 함께 하시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또 던져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 대표님하고 좀 그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지금 이제 이번 지금 주제가 이제 대한민국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진보는요 80년대 이후와 이렇게 뭐 바뀌어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방금 전에 이제 자신 더 이상 바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도 제가 거든요. 두 가지 질문에 좀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의 취지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만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답을 예.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비례대표 후보로 되어 있는 정진후 전 정교조 위원장께서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하신 그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예, 그 2차 가해자에 대한 그 재심위원회가 열린 거 아시나요? 09년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뭔지를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재심위원회에서 그 위원장님께서 그 2차 가해자들을 당에서 뭔가 심정적 혐의는 간다라는 아니요, 이제 2차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거죠? 거기까지 예. 들어도 제가 무슨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무슨 조치를 말인지 경고로 가는데요. 낮추셨잖아요. 위원장으로 계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예. 이런